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피난 가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가들이네. 전쟁 고아들입니다. 근데 이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공군 호령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던 전쟁 고아들을 제주도로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유모차 공수작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소파상과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군인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상병 옹성우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예원입니다.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죠. 벌써 세 번째 만나는 거네요? 네, 벌써 세 번째가 됐네요. 네. 조금 더 이제는 친해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오늘 더 텐션을 올려서 네. 밝게 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국군 장병분들은 이제 쉬는 시간에 유튜브도 많이 본다고 하던데 많이 보죠. 많이 봐요? 예. 요새 어떤 걸 주로 보세요? 아무래도 좀 20대 초반 장병분들이 많으니까 뭐 게임 관련된 영상도 많이 보고 또 예능 그리고 또 잡다한 지식 같은 거 네네. 그리고 압박 면접 네. 노빠꾸 탁재훈 네. 김여은 편 뭐 이런 잘한다. 예 그런 그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 대답 들으려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진짜 실제로 보셨어요? 저는 애청자이고 진짜요? 예, 나오신 것도 다 봤고 오. 예,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많이 웃고 예. 더 열심히 하겠다. 예, 그래서 앞으로도 네. 또 많은 콘텐츠 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이혜성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기자 이상진입니다. 그게 만약 전시 상황이라고 가정해봤을 때 이 돌이 가져올 수 있는 변수는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이게 바로 군인 정신. 그게 군대고 그게 군인이야. 상진 씨는 웹드라마 신병에 출연하셨잖아요. 맡은 역할이 어떤 캐릭터였어요? 원리 원칙만 따지고 융통성은 제로인 오석진 소대장 역할을 연기했었어요. 실제로 군 생활을 할 때는 어떠셨어요? 뭐 오석진 소대장처럼 약간 융통성 없는 그런 캐릭터였나요? 전혀요. 저는 이제 꽤나 군 생활할 때는 리더십이 있는 편이었고 남들을 잘 챙기며 리더십. 남들을 잘 챙기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뭐 평소에 좀 자기애가 있으신가요? 네, 적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연기가 진짜 너무 실감나던데 그 비결이 뭐예요? 연기력의 비결이? 사람들 관찰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제가 군 생활할 때 영감을 준 분이 계셨어요. 장교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석진 소대장하고 뭐랄까 결이 좀 비슷했어요. 네. 원리 원칙을 강조하시는데 자신 없어하는 그런 모습을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었어요. 그럼 실제 인물에서 영감을 받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또 군인 배역을 맡게 된다면 이번엔 어떤 캐릭터를 연기하고 싶어요? 소령 정도 되는 이제 작전 장교. 막 작전을 짜고 딱 진두지휘하는 그런 작전 장교 역할을 맡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약간 융통성 없는 느낌으로 가나요? 아니면 좀 멋있게 가야죠. 이제는 좀 딱 리더십 있고 딱 확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본인이 분이... 가진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살면서 네. 삶이 바뀔 만큼 극적인 사건을 겪은 적이 있으신가요? 뭐 다사다난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많이들 알고 계시는 그 사건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극적으로 아. 바뀌었으니까요. 예. 네. 그러면 인간의 역사에서 개인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바꿔놓는 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처음부터 쉽지 않네요. 뭔가 철학적인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요? 혹시 전쟁이라고 하면 좀 납득이 되시나요? 네, 전쟁. 바로 납득되네요. 제가 전쟁을 겪은 세대가 아니라 거기까지는 생각 못했었어요. 우리나라는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을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연상되시나요? 눈앞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이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진 사람, 되게 좀 참혹한 그런 광경들이 떠오르네요. 네. 그런데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삶은 계속되듯이 전쟁터에서도 희망은 존재했습니다. 오늘은 6.25 전쟁 중에 있었던 가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드디어 따뜻한 얘기 듣네. 예, 맞습니다. 다행이다. 네. 때는 1950년 12월. 사람들이 아주 분주해 보이는데요. 네. 보찜을 머리에 이고 아이의 손을 잡고 서둘러서 서울을 떠나고 있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유엔군의 후퇴 명령이 떨어졌어요.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국군과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출하죠. 그래서 이제 끝나가는 줄만 알았던 전쟁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서울을 떠나서 후퇴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피난 가는 모습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아가들이네요. 예, 전쟁 고아들입니다. 언제 적군의 폭격으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지만 챙겨주는 사람도 갈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면 도망이라도 가죠. 이 어린애들이 뭘 안다고. 그쵸. 이때 근데 이때 모두가 외면한 전쟁 고아들에게 손을 내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 공군 딘 헤스 소령과 미 군목 러셀 브레이즈델 소령이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의 피해자인 전쟁 고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니까요. 애들은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북한 때문에 벌어진 전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제 생각에는 아이들인 것 같아요. 네. 이들은 서울에 있던 전쟁 고아들을 제주도로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요? 이 아이들의 숫자가 무려 1000여 명이었거든요. 1000명이요?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어떻게 다 데리고 가요? 디네스와 브레이즈델은 미 공군에게 빌다시피 해서 C-54 수송기 15대를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김포공항으로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송기는 태워줄 테니까 아이들은 알아서 데리고 와라. 맞아요. 아이들을 김포공항까지 옮길 차가 필요했는데 네. 이미 아군은 퇴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겨울에 어린 애들이 걸어갈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브레이즈델의 눈에 띈 게 있었습니다. 바로 미 해병 트럭 14대였습니다. 너무 다행이네요. 아이들을 꼭 김포공항까지 데리고 가고 싶었던 브레이즈델은 거짓말을 했어요. 상부의 명령이라며 트럭으로 아이들을 옮기라고 지시했습니다. 되게 관절할 것 같은데 그쵸, 거짓말을 해서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죠. 딘 헤스와 브레이즈델은 아이들을 미 해병대 트럭에 태우는데요. 아이들 수가 너무 많아서 다 태우는 데만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어른이면은 막 빨리빨리 타세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애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약속한 시간이 몇 시였죠? 오전 8시였습니다. 그런데 김포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10시였어요. 1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을 태우느라 무려 2시간이나 늦게 도착을 한 거죠. 수송기는 과연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근데 후퇴 명령이 떨어진 상태라
2시간씩이나는 못 기다렸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기적은 존재했습니다. 2시간이나 늦었지만 수송기는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잘 됐다. 그러면은 전쟁터에도 희망은 있다. 그쵸, 희망은 있죠. 마지막 아이가 비행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 문이 닫히는 순간 딘 헤스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그 입장이었으면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뿌듯했을 것 같아요. 뭐 작은 숫자도 아니고 10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의 목숨을 살렸잖아요. 맞아요. 딘 헤스는 내가 느꼈던 그 지극한 감사와 안도감은 내 평생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회고했다고 합니다. 1950년 12월 20일 네. 전쟁과 1000여 명을 태운 비행기는 무사히 목적지인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오, 잘 됐다. 저는 중간에 또 무슨 일 생길까봐 엄청 걱정했단 말이에요. 이 작전의 이름은 유모차 공수작전입니다. 2명의 미 공군 덕분에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잘 됐다! 나이스! 그런데 브레이즈델은 이 사건으로 군법회의에 회부되는데요. 왜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했냐고 재판장이 묻자 브레이즈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이 여기 있어요. 누군가 분명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제 임무가 죽음에 내몰린 아이들을 죽게 놔두는 거라면 저는 지금 바로 전역하겠습니다. 이 정도면은 재판장님도 그냥 바로 감동하셔가지고 들어주셨을 것 같은데 너무 멋있다. 이들은 왜 후테아라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을까요? 글쎄요. 인류의 휴머니즘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딘 헤스의 아낌없는 고아들에 대한 사랑에는 놀라운 사연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인가요? 딘 헤스는 2차 세계대전에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을 했어요. 이때 평생 딘 헤스를 괴롭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독일 교회의 고아원을 적의 기지로 착각해서 거기를 폭격한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그 뒤로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응. 그런데 이번에 한국 고아들을 구하면서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씻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딘 헤스의 이야기가 전송가라는 제목의 영화로 제작됐는데요. 감동적인 사실은 딘 헤스와 브레이즈델에게 도움을 받은 전쟁 고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직접 영화에 출연했던 거예요. 아, 진짜요? 야, 그 사실이 더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네. 딘 헤스는 6.25 전쟁에서 세운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된 소파상과 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유모차 공수작전을 성공으로 이끌어서 소파상을 받은 건 이해가 되는데 무공훈장은 전투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군인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쟁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지만 또 다른 칭호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대부입니다. 딘 헤스는 2023년 국가보훈부와 한미연합사가 선정한 한미 6.25 전쟁 참전 용사 10대 영웅에 선정된 전쟁 영웅이기도 합니다. 아, 우리 공군을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나 봐요?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손꼽히는 공군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6.25 전쟁 초반에는 단 한 대의 전투기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제 입대한 지 2년 후에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탱크가 뭐 200대 이상, 뭐 전투기도 오고 좀 모습이 와. 아니, 여의도 병량에다가 폭탄을 던져서 폭격을 했다 그래, 폭탄을 던져. 전투기가 와서 밀어서 그놈들이 와서 그 야단이 죽는 전투기 하나도 없고 연습기, 고등 연습기 10대가 있어. 북한은 전투기를 포함한 220여 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가진 거라곤 훈련기와 연락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훈련기에 폭탄을 껴안고 탑승해서 맨손으로 던졌습니다. 맨손으로 폭탄을 던져요? 오, 진짜 열악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미 공군에 지속적으로 전투기 인도를 요구했고 마침내 F-51 전투기 10대를 지원받게 돼요. 대한민국 공군이 전투기를 갖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네요. 네, 맞아요.
미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의 체계적 항공작전 전술을 위해 6.146 군사고문단을 창설했습니다. 이 부대를 한판 승부라는 의미의 바우트1이라고 부르고 딘 헤스를 부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와 디네스의 인연이 시작된 거군요. 딘 헤스는 부대의 지휘관으로서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을 육성하고 항공작전에 불모지였던 우리 공군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대부로 불리실 만하네요. 헤스 소령이 그때 당시 우리 조종사 교육도 시키고 또 정비도 한 번씩 이렇게 해도 같이 주고 더 사람도 배우라고 제주도 보내고 거기서부터 막 그냥 교육을 시킵니다. 출격도 우리 군인이 둘이 있으면 저기다 미군 하나하고 소령이 선두로 나서서 이렇게 갑니다. 해수가 막 올라가야 하늘로 막 그때 바수들을 치고 했습니다. 더 그냥 놀랐습니다. 나중에 대령가량 되었습니다. 해수 대령이 많이 협조를 했습니다. 딘 헤스는 항공전의 영웅이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을 교육하는 동시에 전투 출격에 나섰는데요. 적 지상군을 격퇴하며 항공작전을 주도했습니다. 멋지다. 딘 헤스는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250회나 출격하며 전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럼 거의 매일 출격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에 미 공군 조종사들이 100회 출격을 달성하면 후방으로 전출을 보내줬거든요. 네. 그런데 딘 헤스는 끝까지 남아서 대대를 지켰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I was very much impressed by them. They were motivated. Of course, their country was under attack, and they were very sincere. 우리 공군은 제주 항공우주박물관에 딘 헤스 대령의 공적 기념비를 건립했어요. 우리 공군도 딘 헤스 대령에게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네요. 네, 기념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오, 멋있다. 중앙탑은 수송기를 향해 손을 흔드는 전쟁고아의 모습을 표현했고, 오른쪽은 딘 헤스 대령이 용맹하게 출격하는 모습을, 왼쪽에는 전쟁고아를 돌보는 모습이 새겨졌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대부이자 전쟁 고아의 아버지였던 딘 헤스의 공적이 잘 표현된 것 같아요. 그렇죠. 딘 헤스는 우리나라 조종사들에게 전투에 임할 때는 필승의 신념을 갖고 싸워라.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다. 라고 말했고, 특히 신념을 가지라고 자주 강조했습니다. 신념을 가져라. 되게 멋진 말 같아요. 딘 헤스의 신조였던 By faith I fly. 이걸 우리말로 바꾼 신념의 조이는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적인 구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 공군이 지금처럼 막강한 공군력을 갖추게 된 배경에는 딘 헤스의 따뜻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죠.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6.25 전쟁을 떠올리면 좀 안 좋은 기억이나 좀 가슴 아픈 이미지만 그려졌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참혹한 전쟁 중에도 희망은 있다. 너무 따뜻한 느낌이었고요. 딘 헤스 대령이 전쟁고아와 우리 공군을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네. 애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타국의 전쟁에 참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최선을 다한 미군 장병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머나먼 타국에 건너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가장 많은 피를 흘렸던 사람들은 미군 장병들입니다. 이들의 희생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높은 힘이 아닐까요?